안녕하세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박근혜 씨가 사면되어서 몇 달 전에 병원에서 이제 그 새로운 대구 사저로 이동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음, 몇 가지 어,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한번 아직 보진 않았거든요. 대충 그냥 그 영상만 찾아놓고 아직 보지 않았는데 보면서 음, 한번 같이 어떤 메시지나 어떤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공유하고 전체 화면 화면 공유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되겠지. 네, 저는 이번에 여기 그냥 나온 대로 아무거나 해봤고요. JTBC의 생중계 영상인 것 같은데요. 생중계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어, 이분이 어떤 메시지가 뭐 짧았는지 길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짧은 메시지가 짧았어도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뭐 정확한 분석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봐볼까요? 음, 네, 그렇습니다. 좀 그도 넘어갈게요. 필기를 하면서 하면 좋겠네요. 음, 음. 죄송합니다. 좀 놓쳤어요. 다시 행동도 좀 봐야 되니까 꼬마와 인사하고 꼬마가 박근혜 대통령 눈을 안 마주치고 있네요. 여기도 그렇고 딴 데 보고 있죠? 왜 그럴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더 진심으로 꼬마를 대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더 눈도 마주치려고 하고 눈높이도 맞추려고 하고 진심으로 좀 이렇게 스킨십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의 스킨십. 이제 시작됩니다. 저쪽이 좀 조용해져야 들리시겠죠? 네, 기자분한테 말하는 표정을 보면 아랫사람한테 명령하는 것보다는 어떤 양해를 구하는 느낌이 강하고요. 말씀을 정리하실 것 같아요.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진짜로 그냥 소탈하게 웃으면서 그래요, 그래요. 네, 좀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신 것 같네요. 예전에 제가 봤던 느낌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좀 이렇게 명령하듯이 아 저런 거 좀 뭐 통제해봐요. 시끄럽잖아요.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하셨던 느낌이 받은 적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근데 오늘은 좀 정말로 편하게 아 저기가 좀 시끄러운데 조용해지면 할까요? 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잘은 안 들립니다. 존경하는
달성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 자, 이게 중요한 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이라는 단어보다는 구민, 시민, 시티즌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떤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이게 그냥 단지 한 번의 한 번의 그 실수 아니면 한 번의 그냥 선택인지 아니면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습관인지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국민이란 단어보다 시민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더 채택하는지도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지금 여태까지는 어떤 암기해서 외운다기보다는 편하게 이렇게 그냥 떠오르는 내용이 있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차분하게 말한 것 같아요. 물론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부담 없이 내가 어떤 암기한 게 아니라 어, 내 머릿속에 있는 내가 충분히 공감하고 내가 충분히 숙지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차근차근 이렇게 읊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에 우리가 그런 게 많잖아요. 이 사람이 대통령 할 때는 좀 암기하고 프롬프터를 의존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비판이 많았는데 지금은 확실히 그때랑 다른 것 같고요. 표정도 자연스럽고 또 시선 처리 같은 게 보면 정말 내가 떠오르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구조화하는 과정이 있어서 안구가 자꾸 움직이는 걸 보니까 어떤 내가 하나의 어떤 표상에 집착해서 어떤 것을 내가 외웠더라? 그 종이에 뭐라고 써 있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안구 운동이 자연스러운 거 보니까 정말로 본인이 속마음을 말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가식은 없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또 좀 더 두고 봐야겠죠?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힘들었다. 당연히 힘들었겠죠?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입니다. 견디기 힘든 그런 언제가? 저에게 지난 5년의 시간은 지난 5년이 힘들었다? 오케이.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디어냈습니다. 뭐야? 잠깐만요. 보디가드 분들 갑자기 나오셨네요. 왜 이러죠? 생각하며 견디어냈습니다. 견뎌냈다. 네, 누가 뭐 했나 봐요. 아, 근데 여기 꼬마애 보이시죠? 여러분, 꼬마애를 지켜줘야 되는, 꼬마애는 아무도 안 지켜주나요? 왜 꼬마애는.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실례합니다. 잠깐, 뭐가 있었어요? 그냥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꼬마애를 옆에 어른이 너무 방치하고 있는데요? 뭐가 여기 있네. 누가 뭐 던졌나 봐요. 근데 꼬마애는 아무도 안 지켜줘. 왜 이래? 꼬마애 좀 누가 챙겨주세요. 유리가 깨진 것 같은데. 아, 이 가방이 이렇게 되는구나.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 게, 이게 서류 가방이 이렇게 되는군요. 네, 이런 것도 신기하네요. 근데 박근혜 씨가 참 대단한 인물 같은 게 잠깐 제가 봤는데, 여기 보시면 담담하지 않아요? 견디어냈습니다. 이거 지금 이미 깨졌어요, 뭐가? 이미 뭔가 유리가 튀었겠죠? 어느 방향으로든. 근데 이거를
이 물체가 어떻게 부서지고 튀기는지를 주시하시지 도망치지 않고 움켜들잖아요. 확실히 거물급 인물은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사람이 쉽게 동요하지 않고 정신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반응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굉장히 고차인지적인 어떤 전두엽이 더 이 사람을 확실히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이분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여요. 움츠러들고 동물적인 어떤 그 전두엽 이외에 전두엽 그 아래에 있는 그 기초적인 영역들 좀 본능적인 영역에 따르면 영역에 휘둘리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어떤 집중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서 전두엽 기능들이 전전두 아니면 뭐 피질 그 영역들이 확실히 컨트롤을 이렇게 정신을 잡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네. 건강한 증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력이 또렷하게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어려운데요. 이분은 원래 자신의 기능을 지금 충분히 회복한 것으로 봐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고 봐야겠죠. 아직은 그래도 꼬마 누워 좀 신경 써주세요. 제가 웃는 것은 이제 크게 상황이 심각해 보이지가 않아서 웃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 보디가드 분들은 물이 밟고 이러셨을 텐데 좀 안 다치셨으면 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한 건 모르는데 이 여자 보디가드 분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감옥 가시기 전에 또 계속 보디가드를 해주셨던 그분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래도 이런 뉴스 막 챙겨봤었는데 그때도 이 여자분이 무슨 마이크를 밟을 뻔하셨나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 여자 보디가드 분이 죄송합니다. 경호원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여자 경호원 분이 기자분의 마이크를 밟을 뻔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지실 뻔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 같은데 뭐 신임을 받으셨나 봐요. 재신임을 받은 거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신병 확보했습니다. 예. 네. 오 이게 그러니까 오디오가 생생하게 그대로 전달이 되네요. 그 어떤 편집 없이. 신뢰할 만한 매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신뢰할 만한 자료 같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좀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도 되려나? 넘어가지 말자. 이게 좀 진행이 느리고 답답해도요. 그래도 놓치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씩 느리게 가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많이 오셨어요. 제가 들었는데 누가 그러시는데 이 저택 앞에 카페가 있대요. 카페가 그렇게 잘 된대요. 장사가 지금. 이 지지자분들이 많이 모여서. 좀 건너 떼어보기 5초씩 조심히. 분명하지. 자, 상황이 좀 해결이 됐나 봐요. 꼬마애 없어졌네? 꼬마애 어디 갔다. 이 뒤에 있나? 걸리겠습니다. 꼬마애 갔다. 네, 다시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서도 이미 할 말이 많아요. 이야기가 끊겨서 여기 끊겼다. 오케이. 자, 여기 표정. 이야기가 끊겨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은 느낌이죠. 약간 불편함을 느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내 나름대로 구조화해서 짜놓은 그 대화의 시나리오와 흐름이 있는데 그걸 감히 누가 방해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히는 내가 권위주의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요. 그냥 누구나 좀 나를 위한 무대가 마련됐고 내가 그 무대에서 어떤 중요한 스피치를 하는데 누군가가 저런 식으로 무례하게 인터럽트를 하는 것은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불쾌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이 아까 기자들과 제가 말했을 때 자연스럽고 편했다는 말
그런 표정과 약간 다르죠. 그때 그 눈웃음과 다르죠. 이 주름의 그 느낌이 이거는 사람만이 딱 느끼는 그런 미묘한 차이인데 다르다고 느끼실 겁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약간 짜증나지만 뭐, 네,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끊겼어요. 다시 해볼게요.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느낌이 이러겠죠? 참자, 참고 다시 잘 하자.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말투도 좀 그랬던 것 같고요. 다시 페이스를 자기 페이스로 유지하기 위해서 심호흡을 하고 잠깐 포즈가 있었죠. 잠깐 끊겨서, 예, 멈췄죠. 예. 왜냐면 이전 사람과의 대화는 이제 밀치고 마침표를 찍고 넌 옆으로 빠져 있어라고 고개를 이렇게 휘저었죠. 고개를 이야기가 끊겨서, 끊겼어. 이제 마침표 너와의 대화는 끝. 이제 나 대화 시작할 거야. 라고 하면서 옆으로 빠져 있어. 예, 예. 죠? 다시 숨을 가다듬고 내 페이스, 내 무대로 돌아왔죠. 제가 많이 부족했고 또 실망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로 본론으로 얘기하잖아요. 아, 여러분, 방금 전에 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저는 괜찮습니다. 다시 말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라는 대중을 향한 그런 의사진행 발언 없이 바로 본론으로 또 나왔어요. 이 말인 즉슨 어쨌든 자신이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왔다라는 그 의식하고 마음에 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다는 의미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서둘러서 딴소리 안 하고 딴소리 없이 그냥 그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서둘러서 내뱉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앞선 게 좀 보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고 또 그렇죠? 실망을 드렸음에도 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거는 방금 전에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뭐 유리를 던졌어요. 근데 지금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줘서 고맙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얘기가 있고 그것을 기억코 하겠다. 방금 전에 그것에 그 역설하는 그것을 그러니까 반증하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준비한 얘기를 하겠다. 왜? 이 다음에 더 중요한 내 메시지가 로 도달하는데 이 빌드업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스피치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든 명시적으로 있든 나올 거예요. 차후에. 그것을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진행해 볼게요. 저에 대한 사면이 결정된 후에 이곳 달성의 여러분들이 자, 사면 얘기가 나왔으면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할까요? 아니면 안 나오면 의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 안 한 거거든요. 그것에도 여러 의도가 있을 거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달성에 오면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돌봐드리겠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4년 전인 1998년 낯선 이곳 달성에 왔을 때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 주신 분들이 바로 이곳의 여러분들입니다. 그러한 지지와 격려에 힘입어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연이어 들어오셨구나. 지역구 4선 의원을 거쳐 아, 4선까지 연이요? 대통령까지 하였습니다. 오, 대통령까지. 저도 이곳 달성군에서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얘기 할 얘기 많은데요, 점점. 이제 그냥 중간중간에 인터럽트 하는 건 그때그때 잠깐 말하는 거고요. 연이어 지역구 자선 달성하고 그 사이에 이분이 제가 알기로 비례대표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바로 대통령까지 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즉, 이분은 지금 이 사람이 이 지역에서 덕본 게 많긴 할 텐데 어쨌든 그 사이에 공백도 있잖아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활약했고 비례대표도 여러 번 하고 당대표도 하고 하면서 이 지역구를 벗어난 기간도 꽤 있는 것으로 제가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편집하고 이 지역구 덕분에 이 지역구에서 내가 오랜 뿌리가 있고 그 격려와 지지 덕분에 대통령까지 했다라고 메시지를 편집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 지역 사람들을 과 나는 뭔가 강한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 라포 형성을 의도한 듯 보이는 편집이라는 표현은 좀 악의적이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편집이라는 게 막 악마의 편집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 편집만 다 쓰지 말자. 라포 형성을 의도한 듯 보이는 의도된 연결고리 형성. 이 정도로 말하겠습니다. 많은 곳을 구석구석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달성군 흙 속에 저의 발자국도 분명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성군 관내의 명칭들을 보면 이곳 유가, 또 구지, 다사, 하빈 같은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만큼 저에게도 이곳은 지명이겠죠? 특별한 느낌을 동네 이름? 주는 그런 곳입니다. 뭐라고? 죄송합니다. 그런 만큼 저에게도 이곳은 특별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곳입니다. 네. 무슨 느낌을 주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만큼 저에게도 이곳은 특별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곳이 오케이, 일단은 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뵈니까 지난날에 이야기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달성에서 선거운동을 한참 벌이고 지금 중요한 얘기였네요. 이건 제대로 들어봐야겠다. 이야기를 꺼내면요, 그 이야기에 분명히 그 스토리텔링에는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 있을 때 제가 달성에서 선거운동을 한참 벌이고 있을 때 지나가던 어떤 분이 이곳 공기가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골이니까 공기가 좋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은 이곳에서 선거 분위기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자, 그것도 잠깐 얘기할게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히 대통령 때보다는 말을 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분이 지금 정신력이 돌아온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문장은 긴데 그게 구조가 좀 이상하고 막 주어, 목적어 뭔지도 구분이 안 되고 줄줄이 나온다고. 그리고 막 이제 대명사나 뭐 그런 거 그런 저런 막 이런 표현으로 많이 이제 메꾼다고 공백을. 근데 지금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확실히 그 인지적 기능이 돌아오셨거나 성장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나이대로 보면 그 사이에 성장했을 리는 없고 또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장했을 수는 없고 회복됐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개선이 됐다라고 개선이 된 게 바로 성장이겠냐 회복이겠냐로 보면 정황상 원래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못해졌다가 회복됐다라고 정황상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분은 그
기간에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좀 기능의 저하가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때로 다시 갈 만큼 그 시절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그가 그립다. 그립다? 오케이. 시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나왔다. 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이란 말 또 썼어요. 있으면서 그리고 그때로 또 중요한 게 다시 갈 잘 보세요. 만큼 화면을 잘 보세요. 그 시절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그리고 자, 이겁니다. 자, 추억 회상을 하다가요. 순수하게 옛날이 좋았어라고 그리웠어라고 하다가 갑자기 딱 그때 좋았지 않았어? 나 너무 그리워. 가보고 싶다. 근데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약간 표정과 이 제스처가 허리가 꼿꼿해지고 손도 내려갔죠. 지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 스토리텔링 이후에 어떤 의사진행 발언 없이 갑자기 바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은 이 스토리에도 뭔가 단지 그립다라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특정한 숨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할 얘기 잘 들어라는 지금 얘기가 이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직전 메시지도 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민 여러분, 그립습니다. 자, 보세요. 제스처가 바뀝니다. 이제부터 하는 얘기 중요하고요. 시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못한 많은 꿈들이 있다. 오케이. 그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좋은 이웃으로서 여러분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여러분과 같이 좋은 분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에 여러분들 건강 각별히 잘 챙기시고 또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고. 확실히 이 사람은 정치를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은 무의식 중에 사람들을 터치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의 심리를 무의식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걸 메시지를 교묘하게 싹 숨겨서 심어놓는 그런 타고난 사람인 것 같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모두가 그러고 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친구들에게 모두가 그러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아닌데 이 사람은 그걸 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티나지 않게 잘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능도 좀 높겠죠. 아무래도 지능이 높든 아니면 연륜이 풍부해서 습득을 했든 뭐 정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 이 기술이 다른 데도 쓰일 수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잘 구슬리고 잘 설득하고 은연중에 그래서 내가 설득당하는 줄도 모르고 이게 설득
하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무슨 설득이야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설득이 지금 지난 메시지가 있었고, 왜냐면 이 메시지가 라디오에서 뉴스에서 다음 1, 2주간 연속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경청을 하든 대충 듣든 사람들은 설득 메시지가 있었다면 설득이 돼버립니다. 그럼 무슨 설득이 일어났냐가 지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숨기고 우리에게 심어놨냐, 교묘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필기를 해놨습니다. 자, 화면은 좀 보기 좋게 박근혜 씨 이렇게 정면 샷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보단 아까 태도가 딱 꼿꼿해졌던 그 장면으로 가는 게 좋겠죠. 말인가 그 막이라는 그때로 다시 여기다. 오케이. 자, 자, 여러분 여기 왼쪽에 메모장 보이시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굉장히 평이한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만약에 의도가 없었다면 놀라운 거고요. 의도가 없었으면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의도가 있었으면 이런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도가 없었을 수 있어요. 그냥 난 이렇게 생각했고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고민 이렇게 했고 이런 걸 깨달았고 이런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속마음은 진짜 몰라요, 아무도. 근데 만약에 진짜로 속마음이 어떤 다른 메시지 전달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걸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게요. 있었다면. 뭘까요? 자, 하나씩.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까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지금 안 했죠. 단어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언급 없었다는 것도 중요하네요. 문재인 대통령 언급 1절 없었음. 이거 언급 안 하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뭐 언급을 했다면 그것도 이제 말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언급을 안 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 자, 여기서 볼게요. 지난 5년간 힘들었고 힘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요, 이 사람이 어쨌든 법의 심판을 받고 파면된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잘린 대통령이죠. 결과만 듣고 보면 그 과정이 적절했다 아니다, 그 판결 결과도 정당하다 아니다 다 논외, 다 논외고 이 사람이 어쨌든 잘렸어요. 파직됐잖아요. 파면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쨌든 법에 따르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잘린 거니까 잘못을 뉘우쳤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실제로 뉘우쳤거나 고찰했고 반성했고 또 인정했다면 자꾸 같은 말씀 죄송합니다. 그랬다면 이 지난 5년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사람은 4년 했죠. 그러니까 지난 4 더하기 9, 4 더하기 5니까 9년이죠. 지난 9년의 세월이나 시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고찰, 반성을 언급해야 하는데 5년만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인즉슨 이 사람은 자신이 했던 4년도 내가 돌이켜보면 내가 참 부족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 이후 내가 벌 받는 5년이 나한테 너무 페인풀했다. 즉 나는 그다지 크게 반성한다고 표방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사람은 자신이 좀 내가 그렇게 못했어?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엔 몰랐어도 내가 5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반성했던 사람이라면 그 이전 4년도 내가 좀 그땐 몰랐지만 많이 부족했고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말을 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5년만 힘들었다. 그러니까 갇혀있는 5년만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성하는 사람은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은 5년이 힘들면서도 나에게 큰 깨달음과 성장을 가져다 줬다. 통찰을 가질 수 있게 해줬다라는 어떤 양가적인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5년이 그냥 힘들었다. 나 벌 받느라 힘들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 네, 그냥 저는 그 팩트만 추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갇혀있는 5년 동안 힘들 때마다 달성, 정치적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 그리고 달성이 떠올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걸 견뎠다, 5년간 견뎠다. 근데 그때마다 5년간 견뎠는데 그럴 때마다 달성이 떠올랐다. 즉, 지금 이분이 집이 이미 지어져 있잖아요. 이 언젠가 석방이 이 사람이 원래는 지금 15년을 더 살아야 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20년인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5년을 살았으니까 15년 더 살아야겠죠? 대충만 생각해도. 근데 언제 나갈 줄 알고 달성을 생각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어쩌면 이미 사면이 예정되어 있다고 소식을 전달받았다. 그리고 그래서 측근에게 이미 땅을 물색하고 집을 지으라고 주문해 놓았다. 그러니까 집이 이미 지어져 있다. 그리고 그게 달성이라는 것도 이미 그때 정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맞다면, 이게 이 사실이 맞다면 그게 또 뭐, 다른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집을 미리 지어 놓으라고 했고, 나 조만간 나갈 것 같으니까 집 지어 놓으세요라고 했고, 그 집 어디다 지을까요? 달성에 지으세요까지 미리 구체적으로 떠올랐고, 그것은 이미 예전에 5년 동안 5년 동안 버티면서 지금이 여기라면 바로 최근이 아니라 이미 최근 이전부터 집을 지어 놓으라고 했고, 그건 어디냐? 달성이다라고 계획을 짤 만큼 조만간 내가 사면 되겠구나라고 소식을 받았거나 기대하거나 예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식을 받았다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사면을 미리 예정시켜 놓고 그것을 확실하다라고 보증서 줄 만큼 강력한 증거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미고요. 아니라면 두 번째, 예상하거나 예측만 했다면 그건 좀 도박이긴 한데요. 어차피 나 곧 풀려나 확실해 라는 자신만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이제 측근에게 집을 지어놓으라고 한 거죠. 그럼 측근이 그러겠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님 아직 15년 더 남으셨는데 벌써 집을 지을까요? 나 어차피 곧 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측근 입장에서는 근거가 있으신 건가? 근거가 없는데 그냥 저렇게 확신을 하신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누군가가 이미 청와대든 어디든 사면을 다 예정해 놓고 언제쯤 사면해 줄 테니까 집 구해 놓으세요. 아니면 집도 구해 놔줬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사면 이전 충분히 직전도 아니고 훨씬 이전, 사면 훨씬 이전부터 이 달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 나이에서 15년을 지금 더 살아야 되면요. 달성이고 뭐고 머리에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달성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달성을 구체적으로 생각했고 거기에 돌아갈 생각까지 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분은 이미 이쯤에 사면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정보를 받았거나 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뉴스 기사를 봤더니 달성에 오면 이웃분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내도 돕겠다는 말을 했다라는 인터뷰 언론 기사를 보면서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 느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자신이 좀 감사할 줄도 아는 소박한 사람이 됐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개과천선했다. 너네들이 예전에 생각하는 그런 공주 이미지가 아니다.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네에게 어차피 의지할 생각은 없겠죠. 왜냐면 지금 의지할 생각이 있으면 담을 저렇게 높게 짓지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나는 너네랑 너희와 가까이 사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진심일 수 있어요. 근데 진심이 아니고 특정 의도가 있다는 가정 하에 그렇다면 이런 의미일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1998년 달성에 처음 와서 낯선 달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낯선이라는 단어도 의도적으로 쓴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낯설게 느꼈는데 여러분은 나를 따뜻하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가 중학교 문학에서 배우던 대조법을 통한 강조, 상대방을 높여주는 표현. 그러니까 지금 아부를 떨고 있어요. 아부를 떠는 대상이 뭐예요? 단지 동네 주민이 아니에요. 달성이라는 데가 아니라 계속 언급하죠. 바로 이 지역구, 더 나아가서 대구를 의미합니다. 왜 단지 달성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대구로까지 의미하는 거냐? 바로 내가 달성해서 4선을 했더니 대통령까지 됐더라라고 그 중간에 자신이 달성과 관련 없게 쌓은 업적들을 그러니까 생략했어요. 그 말인즉슨 이 사람들한테 지금 계속 아부성 멘트를 날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잘 보이고 싶고 나는 너네와 가까운 존재고 난 너네 한 배를 탔어. 나는 너네에게 의존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도 나를 이쁘게 봐줘라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상징 그리고 그 지역 그 뿌리를 내릴 지역을 픽했고 그 지역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조금만 고개를 수그리고 아양을 떨면 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겠지라는 계산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친밀감을 계속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락보 형성을 의도한 듯 보이는 의도된 연결고리 형성이라는 말을 여기 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 달성에서 많은 곳을 다녔다. 그리고 흙 속에 내 자취가 있다.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이 땅에 내 피가 뿌려져 있다. 아니면 이 땅에 내 땀과 눈물이 배어 있다. 이 흙 속에. 이 말인즉슨 그냥 나는 이곳과 한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같이 원팀이 돼서 다시 뭉치고 지지 세력들이여 결집하라. 나의 지지자들이여 뿔뿔이 흩어졌던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냐. 내가 돌아왔고 다시 나를 중점으로 헤쳐모여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억지스러운 게 있죠. 달성군 관내에 여러 명칭이 있다. 유가, 구지, 다사, 합인 정확하게 제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국적인 느낌이 많이 든다. 그래서 좀 이국적이라는 건 뭐예요? 좀 거리감이 느끼고 좀 특이하네? 좀 나랑 다른 애라는 의미로 독특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독특하고 다른 느낌, 이국적이다. 는 원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국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특별하다. 굉장히 멋지죠. 이국적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국적이고 독특해서 나랑 다르다라는 원래 의미를 애써 무시하고 억지로 이국적인 특징 너네 갖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특별해. 라는 좀 뜬금없는 두 개를 이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의 의도는 어떻게든 나와 너네를 엮고자 하고 동일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달성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달성구를 포함한 대구 사람들이여 나와 당신들을 동일시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곧 당신들의 의견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들은 나를 따라서 1번을 고르세요, 2번을 고르세요. 라는 그런 연합 과정을 본딩이라고 하죠. 유대감 형성, 본딩을 하고 있어요. 논리적 연결성은 굉장히 없습니다. 없는데도 의도는 강렬하죠. 논리적 연결성 상당히 결여, 그럼에도 의도는 상당히 짙고 노골적.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태 앞에서까지는 그냥 랍보 형성이었어요. 야, 우리 말 통하지? 야, 우리 한 배를 탔어? 너와 나는 같아? 우리는 이제 쌍둥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교통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죠. 바로 지난날에 썰을 하나 풉니다. 무슨 썰이에요? 선거운동 내가 한참 하고 있는데 누가 지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곳 공약 참 좋습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 이해했냐? 아, 시골이니까 공기가 좋다는 의미시구나.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게 뭐였다? 아, 여기 캠프 선거운동 하는데 와봤더니 분위기가 좋네요. 예를 들면 박근혜 씨가 기호 1번이었으면 기호 2번 유세장은 좀 시끄럽기만 하고 분위기는 안 좋던데 박근혜 씨 유세장은 분위기가 좋네요. 사람들 반응도 좋고 그런 의미에서 공기가 좋다. 영어적 표현이죠. 굉장히 이거는. 왜냐하면 영어에서도 atmosphere를 mood라고 동일시하거든요. 즉, atmosphere가 뭐예요? 대기, 공기인데 그걸 영어에서는 분위기라고 실제로 다의어적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 연결성이 상당히 충분히 있죠.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씨가 하는 말은 뭘까요? 내가 그때 환대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그때 분위기가 좋았다. 라는 피상적인 메시지는 있는데 사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분위기가 좋았다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앞에 부분이 이거 지금 이 안랩 이거 광고 좀 없으면 좋겠어요. 짜증나 죽겠어. 이 앞에 부분이 뭐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나중에 알고 보니까가 중요하냐면요. 이 말을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예전에 회상하는구나. 그러면 옛날이 좋았다는 건가?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은 뭐냐면 진실은 나중에 드러난다. 내가 그걸 경험했어. 내가 살고 보니까 사람 얘기는 그 사람이 속뜻은 사람의 진심은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 이 말은 뭐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내가 비록 탄핵당했지만 내가 억울하다라는 사실은 나중에 세상이 알아줄 거야. 라는 것이죠. 설마 이게 지금 문재인 씨가 욕먹는 거를 문재인이 잘했다는 것을 나중에 세상이 알아봐 줄 거야라는 의미는 절대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문재인 씨에 대해서 칭찬이라도 하고 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위에서 반성한 적 없잖아요. 위에서 자신의 자녀는
완전히 언급도 안 하고 내가 고통받은 5년만 고통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은 지금 내 억울함과 내 진실성은 나중에, 그 나중이 지금일 수도 있죠. 내 억울함과 내 진정성 이렇게 진정성은 나중에 수면 위로 떠오를 거야. 진실은 가라앉았다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마련이야. 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씨는 지금 이 썰 속에 내가 그때 잘 나갔었는데가 아니라 사람의 이 아저씨가 했던 말이 나중에 돌이켜보니 이런 의미였다. 내가 9년 전부터 5년 전까지 대통령 4년간 했는데 그때 내가 쫓겨나듯이 물러났다. 근데 그 평가와 시간이 흘러서 지금 아니면 더 나중부터는 바뀔 것이다. 즉 사람들이 나를 다시 인정해 줄 것이다. 나를 내쫓았던 세력들은 잘 봐라. 내가 돌아왔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쫓아냈던 인간들아, 잘 봐라. 똑똑히 지켜봐라. 그땐 내가 밀려났지만 지금은 내가 다시 기세를 잡았다. 내가 돌아왔다. 굉장히 소름 돋고 무섭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죠. 5년간 어쨌든 죗값을 치렀잖아요. 20년 동안 있으라고 했지만 어쨌든 5년 동안 본인이 평소에 하늘 위에 구름 위에서 살다가 완전 그 반지하로 쫓겨난 격이거든요. 근데 그걸 5년간 했어요. 그것도 노년에. 그렇기 때문에 죗값을 치른 것이라고 봐줄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람이 이 정도 말도 못하냐고 하면 할 말이 없죠. 이 정도 말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그때가 그립다는 그냥 포장지죠. 이 말을 그냥 꺼내기 위한 포장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얘기 하려고 이 앞에 얘기가 빌드업인 것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왜 나왔어요? 선거운동, 지역구 선거운동 여기서 하다가 그 얘기 들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에서도 메시지가 있긴 했지만 메시지도 주고 나중에 할 메시지를 언급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를 빌드업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은 철저하게 이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맥락에서는 달성구라는 곳의 그 특징이 여러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사용하기에 좋은 어떤 그 소재인 거죠. 네. 이용당했다라는 말이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착취당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소재로서 활용되었다. 네, 활용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정치 쪽은 워낙 예민한 분들이 많아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시민이라는 단어 지속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민이라는 단어 선택이 의도된 습관이고요. 철저하게 자신이 학습하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역설적인 게 뭐냐면 전 이 부분에서 또 이 박근혜 씨가 한편으로는 대단하고 느끼는 게 박정희 대통령은요. 국민을 다루던 사람입니다. 그때는요, 인권 이런 것보다는 우리나라, 우리 조직, 우리 사회가 먼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개인의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백성이었어요. 그쵸? 근데 박근혜 씨는 그 역설적이게도 80년대 대학생들이 데모를 해서
투쟁에서 이룩한 어떤 우리나라에도 그게 시민혁명이라면 시민혁명이죠. 그런 시민의 인권, 그런 자유를 존중해주는 표현입니다. 박근혜 씨 입장에서는. 비록 그때는 우리가 너네를 탄압했지만 지금 나는 너네 그런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백성들을 시민으로서 존중해준.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때 우리가 대결 구도였지만 시민들 인정할게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본인이 2013년부터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쵸? 80년대 이후부터 숙성된 그런 시민의식이 원래는 대치구도였던 자신을 뽑아줄 리가 만무한데 그 시민들이 시민들의 손으로 박근혜 씨를 직접 뽑아줬기 때문에 박근혜 씨는 그런 면에서는 본인도 시민들의 인정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인정을 해줄 그런 마음도 들 것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그런 독재자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인정해주지 않고 구태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박근혜 씨는 그런 면에서는 꽤 깨어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민이란 표현은 참 감동스러운 거는 맞습니다. 네, 존경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본인의 그 복잡한 개인적인 사연과 관련 있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네, 멋집니다. 그 부분은. 자, 이제 이 얘기하면서 갑자기 시민 여러분 하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제스처도 바뀌고 딱 각 잡아서 목소리도 딱 갑자기 낮추고 추억 회상 여기까지 이제부터 진지한 얘기 하면서 꺼낸 얘기가 뭡니까? 열심히 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 자, 나 열심히 했었어 라고 또 어필하고 있죠. 나 열심히 했지만 쫓겨난 거야 라는 말입니다. 못 이룬 꿈들은 그런데 내가 그때 못 이룬 꿈들이 있는데 그거는 더 이상 내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몫이다. 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대통령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얘기는 좀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지금 대통령 어차피 못하고 내가 그 정치를 다시 못하고 난 이제 국가 원로로 밀려난 상황에서 그럼 내가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겠냐? 는 아니었던 거죠. 무엇을 말미암아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추론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인재들이 있다면 나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보다 대구를 먼저 언급했어요. 즉 아까도 말했지만 내 지지 기반을 정확하게 결집시키고 대구를 먼저 우대해주겠다라는 지금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들의 인재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추천하고 나의 세력의 루키로서 키우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러나지만 그렇다고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할 수는 없을걸? 왜냐? 내 후학들이 내 정신을 이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뿌리를 둬? 대구? 대구라는 것이죠. 왜? 앞서 말했지만 나와 대구는 한 배를 타고 한 통속이고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고 내가 곧 대구고 대구가 곧 나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쪽 사람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견제하고 그 쥐죽은 듯이 숨어있던 박근혜 쪽 친박 사람들을 다시 희망을 주는 겁니다. 내가 뒤에 봐줄 테니까 너네들 할 말 있으면 하고 살아. 그리고
다시 그 기대를 발판으로 주변 사람들 포섭해서 야, 우리 그 대통령님 돌아왔어. 그러니까 너도 이제 우리 무시하지 말고 싸우자는 건 아닌데 너랑 너도 이제 우리 팀에 합류해. 우리 다시 뭉치고 일어설 거야. 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앞에서는 지역 기반에서 내 지지 기반, 지역 기반에서 rappo 형성.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에 대한 인정이 나중에 역사가 다시 나를 평가할 것이다. 비록 과거에는 내가 쫓겨났어도 라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보상 심리. 그리고 지금 이제 후반으로 내려오면서 마지막 쪽에 가면서 뭐냐? 미래에 대한 어떤 메시지죠. 내가 잠깐 힘든 동안 뿔뿔이 흩어졌던 나의 부하들, 이 메시지를 듣고 돌아와라. 그리고 다시 뭉치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는 아주 난감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는 이명박 대통령 사면 빨리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지금 어쨌든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풀려났으면 그 당내 분위기가 친박 쪽으로 서서히 기울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빨리 문재인 대통령을 독촉하는 거예요. 빨리 사면시키라. 지금 나 기세 좋은 거 몰라? 빨리 사면시켜. 이명박도 빨리 사면시켜.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 씨로 지금 그 기세가 기울면 사람들이 뭔가 추진력, 이후의 추진, 지금은 좋게 출발했지만 이후에 지속력 측면에서, 지구력 측면에서 연료가 바닥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건 또 이제 나중 얘기고 어쨌든. 자, 그래서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멘트지만 여기도 중요한 거는 코로나가 마침 지난 2019년 12월 23일에 유튜브에 처음 뜬 걸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제가 그걸 스크랩을 해놨는데 2019년 12월 23일에 중국에서 뭔가 이상하게 터졌다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뜬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보면 사실은 2020년 1월 1일부터라고 볼게요. 그러면 2020년, 2021년, 2022년 올해로 3년 차고 만 2년이 지났는데 나는 5년 동안 힘들었고 여러분은 지난 2년간 힘들었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나도 고생했어요. 여러분과 나는, 국민 여러분과 나는 같은 처지였습니다. 같이 힘든 시간을 각자 보내고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식의 또 이제 어떤 번딩이 일어나고 있죠. 굉장히 여러 메시지였고 여러의 심리적인 처치가 일어나는 담화였습니다. 네. 역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다. 물론 사면 받았을 때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병원 앞에서 기억합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 입에서는 절대 그쪽 얘기가 안 나오고 본인은 정작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지지 세력들 다시 결집하자, 나를 중심으로 헤쳐 모여, 그리고 일단 우리 지역구, 우리 경상도 그 안에서도 대구 뭐 대구나 달성구만 하면 안 되겠죠. 대구 사람들 다시 나 중심으로 모여라 이런 거죠. 네. 메시지는 여기까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사실은 15분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오늘도 거의 1시간가량 얘기한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진심으로 기쁜 마음에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감사드리고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특정한 의도를 은연중에 내포해서 전달하고 싶었다면 그렇다면 아마 제가 지난 1시간 동안 그 분석한 내용들이 아마 얼추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없지만 있다면 이런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의 내용은 상당히 꽤 역시나 정치인다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